잘생겼어요. 그지? 여자인데 잘생겼어요. 남자인데? 걔 여자. 다른 거. 인간 남자애. 양진대 지우 여자애 있는데 누구 아, 그래? 잘하고 싶으시네. 아 그래? 내 학생이야? 그래서 그 밤에 농자녀가 벌써 3명이나 들어가고. 자 그러면은 한번 이 단원 해보도록 할게요. 혹시 하는데 이해 안 되면 바로 말해야 돼, 알았지? 276번부터 문제 보시면 x제곱 플러스 3x를 4제곱한 식이 있는데 얘가 a0 더하기 a1 더하기 a1 1x a2 x제곱 이런 식으로 한 번호와 그치? 이렇게 계수가 잡혀서 마지막에 a8 x8제곱 이렇게 식 정리가 되겠지, 그치? 근데 이 식이 x라는 문자에 관한 항등식이래요. 괜찮을까요? 한마디로 왼쪽 식을 전개한 게 오른쪽 식이다라고 말해주는 거지, 그치? 그죠? 항등식이 아닌 이 말이 없었으면 얘는 방정식으로 판단해야 되는 거, 그쵸? 이해되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 각각의 상수항, 그치? 이 상수항의 개수, 상수항입니다. 각 항의 개수들을 더한 값이 몇인지 물어보는 거잖아, 그치? 우리가 어차피 이게 항등식인 거 아니까 x에다가 어떤 수를 집어도 성립 판단을 하잖아, 그치? 우측에 이렇게 상수값들만 더한 값을 원하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x제곱, 세제곱에 똑같은 값 1이 되게끔 만들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원하는 식 자체가 fx라고 판단한다면 f1을 넣게 됐을 때 우리가 원하는 식의 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넣어주면 얘가 a0, 얘는 a1 이런 식으로 개수들만 나와야죠. 제곱해서 세제곱해도 개수가 1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1 넣어주시면 1 더하기 4 4의 4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괜찮죠? 그 다음 문제로 갈게요. 279번 문제겠죠? 괜찮죠? 다음 식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f0의 값을 구해주세요. 자, 가조건을 보면 fx를 x-2로 나누면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는 7이다. 그치? 가조건을 보시면 fx를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또 다른 몫이 있겠죠? 나머지가 1이다. 가조건을 보시면 똑같은 fx를 x-2 곱하기 x 플러스 1로 나누면 그때 또 몫이 있겠지, 그치? 그때 나머지는 못과 같대요. 이게 이렇게 잡혔으면 얘도 이렇게 잡혀있다라고 쓸 수 있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 문제 해석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눈 식과 나머지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돼, 그쵸? 쌤이 얘기했었지. 내가 어떤 다항식을 이렇게 2차식으로 나눴을 때 이때 나온 나머지는 있잖아. 이 차수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그치? 그럼 얘가 2차식이니까 얘는 1차식이거나 상수항이라고 했지, 그치? 그죠? 어차피 일단 기본 베이스는 1차식인 거 알잖아. 그러니까 얘를 ax 플러스 b라고 설정하는 연습을 해야겠죠, 그죠? 만약 얘가 상수항이었다면 a가 0이라는 수로 빠져나오겠지, 그치? 그래서 설정 자체를 ax 플러스 b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이해됐죠?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이 식을 통해서 fx를 완성시킬 거야. 왜? 지금 내가 얘가 1차식인 걸 이용해서 나왔기 때문에 얘가 전체적으로 3차식의 형태를 취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확인했지, 그치? 그죠? 그래서 a, b라는 미정계수를 구하면 이 fx가 완성된다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럼 첫 번째는, 두 번째는 나머지 정리를 통해서 주어진 식에 x에다 2를 대입해주면 7이 나올 거니까 f2가 7인 사실 맞죠? f-1이 1인 사실도 알고 있지, 그치? 그죠? 그 식을 똑같이 대입해주면 f2를 넣어주면 사실상 이 개수가 있기 때문에 싹 지워지겠죠? 여기 2 넣어주면 2가 나오겠죠.
얘를 곱해준 거예요. 괜찮아요? 괜찮죠? 그 값이 7과 같다. 아, b 빼먹었네. 미안해요. 괜찮죠? 2 넣어주면 싹 지워지고 2 넣어주면 2a 플러스 b. 똑같은 거로 마이너스를 넣어줘도 우리가 오늘 항에 인수가 존재했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은 지워지겠죠? 같이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겠죠. 그 값이 1 이렇게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죠? 그럼 위에서 아래식을 빼주면 3a 값이 6이 나와서 a 값이 2로 나오겠지. 그렇지? 그치? a가 2면 b는 3 나오겠네. 그죠? 이해되죠? 내가 원하는 fx식이 완성됐네요. 그죠? 그 상태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f0가. 그치? 그럼 f0을 넣어주면 0 마이너스 2, 0, 1. 그치? 0 넣어주면 b값 3 나오죠. 그러면 지금 2x 플러스 3인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 0, 0, 0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2, 1, 3을 곱할 거니까 마이너스 6. 괜찮지? 여기다 0 넣어주면 3 나오죠. 답은 마이너스 3으로 나옵니다. 괜찮을까요? 80번 할게요. 자, 어떤 방식 px라는 식을 x-2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때 그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1차식 이하인데 x-1이라는 1차식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px를 이번에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그때 다른 몫이 나올 거고 나머지는 시간 이렇게. 그죠? 그 다음 마지막에 이 똑같은 px라는 식이 있는데 이번에는 뭐냐면 방금 위에서 했던 x-2제곱이랑 x 플러스 1 곱한 3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있고요. 나머지가 있는데 그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인 거예요. 여기를 2차식이겠죠? 3차식이니까 2차식의 형태로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 이겁니다. 괜찮나요? 그렇죠? 이제 얘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썼는데 사실상 여러분들 위에서 보시면 이 2차식 나눴을 때의 나머지를 이렇게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가 지금 여기에 1차식도 쓸 때 7 나온다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많이 봤기 때문에 p-1이 7이다. 나머지 정리로 이 식 힌트를 하나 뽑아줄 수 있다는 걸 확인했는데 첫 번째 식은 사실 좀 난해한 상황인 거예요. 그죠? 사실 그냥 단순히 보면 그럼 p에다가 2 넣어도 그치? 2 넣어도 0이 될 거니까 얘가 1이 나와. 이 힌트를 받을 수 있어요. 그죠? 근데 2차식을 줬는데 이렇게 힌트를 하나 받으면 왠지 손해보는 느낌이 들죠. 그죠? 그죠? 이렇게 줄 거였으면 차라리 그냥 fx- 나오면 되는데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다 확인하지 못해서 뭔가 있다는 거잖아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이 주어진 식이 지금 딱 보면 3차식 그리고 2차식으로 더해져 있는데 이 px를 위에서 받은 힌트 그대로 x-2의 제곱으로 묶어보는 거예요. 얘를 x-2의 제곱으로 나눠본다는 거지. 그치? 그때 나머지가 x-1과 같다는 사실을 활용할 거라는 거지. 그치?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이 첫 번째 식 형태로 바꿔본다는 느낌을 받으시면서 얘를 x-2의 제곱으로 묶어보자. 오케이? 그러면 얘는 애초에 그걸 갖고 있는 식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만큼이 묶여요. x 플러스 1 q 2' x. 그치? 근데 얘는 2차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2차식으로 나누면 한 번 더 나눠지겠죠. 자, 중요해. 실시간 줄게. 어차피 영수 보면 되잖아. 얘로 나누면 이 식은 몫이 뭐가 나올까? A만큼 나오겠죠. 그러니까 세이브하는 건 얘도 더 묶을 수 있다는 거야. 얘로 나누면. 그치? 그걸 쓰려고 하는 거잖아. 세이브하는 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x-2의 제곱으로 묶어줄 거 아니야. 그치? 얘 풀어 쓰는 게 맞는데 그냥 쓴 거야. 그럼 최고창 1인은 보일 거니까 나눌 때 a를 곱했을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럼 얘가 ax 제곱 몰라 나오겠지. 그치? 그럼 얘는 지워지고 그 다음 식이 나왔겠지. 그치?
오케이? 근데 그 다음은 1차식일 거니까 더 나누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몫이 A인 걸 아니까 얘를 앞으로 이렇게 보라는 거야. A 곱하기 X 마이너스 2의 제곱. 그 다음 뒤에 나머지가 있을 텐데 아직 뭔지 모르니까 PX 플러스 Q 형태다라고 쓸 거야. 괜찮을까? 얘가 했을 때 마지막에 PX 플러스 Q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그냥 써준 거야. PQ를 구한 게 아니야. 그죠? 그러면 내가 지금 원하는 건 1차식 첫 번째 식처럼 x-2의 제곱으로 나누기를 원하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로 나눠질 거니까 a번 더 붙이겠죠. 될까요? 그럼 그 뒤에 나머지 잔재가 들어오겠죠. 그치? 근데 그 나머지 잔재가 얘가 나오겠죠. px 플러스 q 형태가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러면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이 식을 첫 번째 식처럼 이 2차식으로 나누었을 때 몫과 나머지를 쓴 거예요. 그럼 얘가 결론적으로 qx와 같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얘가 당연히 뭐가 돼야 돼? x-1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럼 pq가 1과 마이너스 1인 걸 확인할 수 있지, 그치? 이해돼요? 그러면 내가 알고 있었던 이 식은 미정계수가 3개 있었잖아요. 3개를 가고야 되는데 a만 구하면 되는 식으로 바뀌었다니까. 괜찮아요? 이렇게 나온 겁니다. 이해되죠? 될까? 그러면 이제 A만 구하면 되는데 그 A는 뭘 이용해? 얘를 이용하면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이 식 자체를 나중에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얘를 딱 보자마자 이렇게 세팅이 될 거예요. 익숙해지면. 근데 지금은 좀 낯설 거니까 쓰다 보면 연습을 해야겠지, 그치? 그럼 마지막에는 px라는 식이 x-2의 제곱으로 나눴을 때 그때 q'x에다가 나머지 구하라고 이 힌트를 받았어. 그럼 얘가 a 곱하기 x-2의 제곱 플러스 x 식을 썼다면 이 첫 번째 힌트 통해서 p 마이너스 값 써버리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럼 어차피 여기 인수 있었잖아. 잘못 썼네. 여기 x 플러스를 썼지. 그치? 그치? 그럼 이 첫 번째 하나는 지워질 거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3일 거니까 9 a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2가 나오겠지. 그치? 그치? 근데 그 값이 7이다라는 힌트를 받으면 a 값이 1인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쵸? 그래서 내가 원하는 나머지 식이 완성됐어. 내가 원하는 나머지 rx라는 식은 2차 식이었는데 a가 1로 돼 있었을 거니까 x-2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을 식이었다. 정리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4x x 나올 거는 3x 되겠지. 그치? 4에서 빼면 3 이런 식으로 완성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될까요? 연습 한번 해보시고 왼쪽은 지워도 되죠? 저거 괄호 잡는 거죠? 응? 괄호 잡는 거 저기 이거야? 네 중괄호 쓴 거야. 소괄호 있었어. 마지막에 괄호 닫아요. 네, 이거 중괄호 이렇게. 이게 묶으셨잖아, 그렇지? 이 A로 묶는다는 거 아니까. 이 A가 묶였으니까 묶어줬으니까 들어오고 이 부분은 들어오고. 그죠? 네. 82번 할게요. 다항식 fx가 있습니다. fx를 x제곱 마이너스 x라는 2차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는 ax 플러스 a다. x항과 상수항이 서로 같다는 거예요, 개수가. 그리고 fx 플러스 1이라는 다항식을 x로 나눴대요. 그때 몫이 또 있겠죠? 나머지는 6이다. 힌트 2개를 받았어요.
이때 상수 A 값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위에 있는 식은 사실 x 곱하기 x 마이너스 1로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하는 건데 우리가 알다시피 나머지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그치? 확인이 불가능하다 정도는 알 수 있고요. 뭐 f0을 넣었을 때 a가 나온다. 뭐 이 정도 느낌은 받겠지, 그치? 맞죠? 근데 밑에 식을 봤을 때는 뭐냐면 여기 x가 보이죠, 그죠? 여기 x. 그러니까 얘가 항등식 정리인 거 우리가 아니까 그냥 f0을 넣어보자. x 대신 0을 넣어주는 거 맞지, 그치? x 대신 0을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0 넣어주면 얘가 지워진다는 거 아니까 6을 쓸 수 있어, 그치? 근데 x에 0을 넣어주면 얘는 f1과 같은 거예요, 맞죠? 그 값이 6이다라는 힌트로 받으라는 거예요. 오케이? 근데 알다시피 우리는 위의 식에도 x-1이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f1 값 썼을 때도 여기다 성립할 수 있지, 그치? 그래서 f1을 똑같이 써주게 되면 얘 때문에 0이 되겠죠, 그죠? 그럼 1 넣어주면 a 더하기 a, 2a가 나오는데 그 값이 6인 걸 힌트로 받는 거예요. 이제 됐죠? 그래서 a 값 3으로 가져가면 될 거예요. 가위 3번 문제 보시면 fx를 x-1로 나눴을 때 몫이 qx. 그러니까 이렇게 몫을 qx라고 쓴다는 건 얘를 또 쓰겠다는 소리인 거예요. qx라는 말 썼다는 거, 그렇지? 그때 나머지는 5다. 그리고 두 번째 식이 이 qx 있죠? 그때 했던 거. qx를 x-2로 나눴을 때 그때는 뭐 몫에 대한 말 안 했죠. 2'x 잡아주고 나머지는 10이다. 이렇게 힌트를 줍니다. 그래서 이 fx라는 식으로 돌아와서 x-1과 x-2라는 2차 식으로 나눴을 때 그때 몫과 나머지 써서 ax 플러스 b다라는 나머지를 구했는데 a, b를 구해서 3a 플러스 b 값을 구해달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죠? 첫 번째 힌트는 여러분들 받아서 알겠지만 당연히 f1의 값이 5다라고 해석을 할 거고요. 그렇죠? 두 번째도 똑같은데 단지 차이점이 있다면 fx가 아니면 qx예요. 그죠? q2의 값이 10이다. 이렇게 힌트 받은 거지. 그치? 그치? 근데 qx는 여기에 있을 거니까 이 생각을 하는 거야. 나머지 정리를 쓰는 이유는 뭐냐면 몫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맞죠? 이 앞에 곱해진 수를 지워올 수 있도록 x를 대입해주면 얘가 뭔들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지? 근데 그 상관없다는 그 말을 2 넣었을 때 10으로 쓸 수 있다는 힌트를 받은 거지, 그렇지? 그럼 얘를 받았으면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를 더하는 거야. f2를 쓰게 되면 맞지? 얘가 사라지지 않지만 뒤에 식이 살지 값을 아니까 그럼 2를 넣어주면 1 곱하기 q2가 될 거니까 이래죠? 1 곱하기 q2 그러니까 q2 더하기 5라는 값을 나올 거라는 거 알아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f2를 넣어주면 1 곱하기 q2 더하기 5가 될 거니까 근데 그때 그 값 자체가 해결이 되지. 그렇지? q2가 10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q2 값이 15다인 것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f1과 f2 값을 알고 있는 거예요. f1과 f2 값을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이 2차식 나왔을 때 나머지를 구하려면 이 q2'x를 구해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 그러니까 1과 2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을 쓸 수 있게 되겠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a, b를 해결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f1을 써주면 지워지면서 a 더하기 b가 나오는데 그 값이 5다. 그 다음 f2를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돼? 지워지고 2a 플러스 b가 나오는데 그 값이 15가 이렇게 해석이 되겠지, 그치? 그 밑에서 위에 식을 빼주면 a 값이 10이 나올 거고 맞죠? 그러면 a가 10이면 b는 마이너스 5가 되겠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3a 30 더하기 마이너스 5 25로 답이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왼쪽 지워, 오른쪽 지워도 될까요?
해볼까요? 자, 다음 식이 있습니다. kx 세제곱 플러스 4 곱하기 kx 제곱 마이너스 6 그다음 마이너스 kx가 있답니다. 자, 이 녀석이 x 플러스 1로 x 플러스 1이라는 식으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모든 상수 k 값이야. 자, 그럼 얘가 나눴을 때 그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0이니까 이렇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로 분해된다는 사실로 힌트를 받은 거지, 그렇지? 맞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네요. 아, 왼쪽을 인수분해했을 때 x 플러스 1이라는 인수가 있다. 또 다른 힌트는 주어진 이 식 자체를 fx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f 마이너스 1이 0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겠지, 그렇지? 맞죠? 그래서 f 마이너스를 써보는 거야. 그럼 x 대신에 마이너스를 넣겠죠?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 넣어주면 k 마이너스 6 넣어주면 플러스 k가 되겠지, 그렇지? 이 값이 0이 된다라는 것을 확정적으로 받겠지, 그렇지?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다음 이 식은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되겠죠? 그럼 이게 성립해주는 k 값들만 구하면 되겠지, 그렇지? 이게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걸 이용할 거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전개했을 때 마이너스 k 제곱 마이너스 6k에서 4k 더한 10k 더하면 11k, 그죠? 마이너스 24는 0. 이 방정식에 해당되는 모든 상수 k의 합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2차 방정식의 근각의 수학을 배웠죠. 우리가 두 분의 합을 쓰게 되면 마이너스 a분의 b 11이 나오겠지, 그렇지? 괜찮죠? 근데 이 근각의 수학계는 사실 판별식을 일단 베이스 삼아서 풀어야 돼, 그죠? 얘가 0 이상이다 전제하에서 문제를 풀어야겠지, 그렇지? 근데 문제에서 어차피 두 분의 합을 물었기 때문에 두 개 다 뭐 실근일 수밖에 없다는 걸 알고 있는 거고요. 괜찮죠? 써도 0보다 크다는 게 나올 겁니다. 이렇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287번. 자, 등식이 있어요. x-1의 세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1의 제곱 더하기 b 곱하기 x-1 더하기 c. 이 식은 저거 285번 85번, 7번 하고 할게요. 4번 하시는 85번. 85번 한 거지, 쌤이. 아니 85번에 84번 84번인데 왜 했어? 선생님이 하셨어요. 말을 해줄 될 거 아니야.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하셔서 아닌 줄 알았어. 아니 어쩐지 다음 시간이 아닌데 알았어. 7번 하면 되잖아. 말을 해주지. 쌤이 너무 혼자 있네. 자, 7번이 x에 대한 함수식이네요. 상수 ABC를 구하는 문제가 되겠죠? 자, 왼쪽 식을 보면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게 뭐냐면 첫 번째 식을 x-1이라는 1차 식으로 나누면 얘가 다 나눠지지, 그지? 그거 c가 남지, 그지? 그럼 얘가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c라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선생님이 말하는 건 이렇게 형태를 만들었을 때 얘는 사실상 x-1로 묶어주면 이 안에 있는 식이 싹 들어오고 c만 남을 거니까 최고차항 1인 1차식 나눴을 때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 그게 c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그죠? 맞죠? 그때 안에 있는 식이 한 번 묶였을 거니까 1의 제곱 더하기 a 곱하기 x-1 더하기 b가 될 거야. 또 그럼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럼 이 안에 있는 이 몫을 더했더니 위의 형태랑 똑같은 형태야. 그죠? 그럼 이때도 x-를 한 번 더 나눠주면 그때 나머지가 b일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맞지? 한마디로 얘를 x-1로 묶어주게 되면 똑같이 x-1 더하기 a 닫고 플러스 b 형태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죠? 그러면 우리가 조립제법을 써서 x-를 썼을 때 몫과 나머지를 구했는데 그 몫을 한 번 더 x-에서 나누면 그때 나머지가 b가 되고 그때 몫을 이용해서 a도 구할 수 있겠구나. 그죠?
이해되죠? 그럼 이 과정을 우리가 풀기 위해서 다음 식의 조리법을 해결하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1, 2, 마이너스 3, 1을 써서 x 마이너스 1로 볼 거니까 1로. 괜찮지? 내려서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해서 내려주겠지, 그치? 얘가 C일 거라는 걸 확인받을 수 있겠지, 그치? 그 몫이 얘야. 괜찮아요? 지금 이 계속하면 맞나요? 1, 2, 마 3, 1 맞나요? 쌤 잘못 쓰고 있나요? 없어요. 괜찮죠? 1, 3, 3, 0. 그 다음 또 하나를 또 쓰겠죠? 1로. 그치? 그럼 그때 1, 1, 4, 4, 4라고 죠 얘가 B인 것도 아시겠지? 그치? 그럼 얘가 사실상 X 플러스 A만 쓸 거니까 A-1이 A인 거 4인 거 알지? 그치? 근데 그냥 얘를 또 X만 쓸 나누면 그때 몫이 1이고 나머지가 A인 걸 알 수 있지, 그치? 이래요? 굳이 할 필요는 없지만 1로. 괜찮지? 그럼 얘가 A일 수밖에 없고 이렇게. 이해되죠? 나중에 뭐 이런 문제 풀면 무조건 이렇게 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걸 잘 보면서 해야 돼,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쓰다가 틀리니까 잘 보시고 내가 지금 구하는 게 뭔지를 해석해주고 쓰는 연습을 좀 해봐야 돼. 괜찮죠? 왼쪽 쳐야 되죠? 네. 고1 거 하니까 재밌죠? 네. 이거 85번 해주세요. 알겠어요. 쌤이 뭐 그러다 안 하려고 내가 넘어갔겠어요? 아니, 혹시 가버렸는데 좀 선생님 그거 아니에요 해줘야지. 저도 몰랐어요. 왜 그러지? 최고차 계수가 1, 2, 3차라는 식이 있대. 이렇게 생긴 3차라는 식이 있습니다.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0 값을 구하는 거예요. F0 값을 구해주세요. 그러면 식을 보면 알겠지만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라는 식이 있답니다. 근데 얘는요 x 마이너스 1과 x 플러스 2로 나누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뒤에 몫이 붙고요. 나머지가 0이라서 얼떨결에 인수분해를 한 상태와 같다. 나인트를 보시면 이게 가인트예요. 나인트를 보시면 fx를 x-2로 나누었을 때 그때 또 몫이 있겠죠? 그죠? 그때 나머지는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이걸 봤으면 사실 첫 번째 힌트는 좀 생각을 하겠지만 두 번째 힌트는 그냥 나머지 놈이 알기 때문에 FE가 마이너스 3이다라는 힌트로 얘를 그냥 정보 하나를 받고 끝낼 겁니다. 그죠? 위에 지금 보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1과 마이너스 2를 fx 플러스 3 마이너스 fx라는 식에 대입했을 때 0이 되더라 라는 힌트로 받을 거예요. 맞죠? 그럼 내가 1을 대입하게 되면 그죠? 대입하게 되면 f4 마이너스 f1의 값이 0이다. 그치? 그 다음 x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게 되면 f1 마이너스 f 마이너스 2의 값이 0이다. 이 힌트 두 개를 받겠죠, 그죠? 맞죠? 근데 fx가 최고차항이 1로 되어 있는 3차식이다라는 힌트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이 두 힌트를 해석하면 f4와 f1과 f-2의 값이 모두 같다는 걸 알아요. 왜냐면 얘가 같다는 건 두 식이 같다는 거고 두 식이 같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은 f4와 f1과 f-2가 모두 같다는 소리겠지, 그치? 이해됐죠, 그죠?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얘들아. 3차식이잖아요, fx가. 네. 우리가 1차 함수는 직선이죠. 2차 함수는 한 번 꺾이죠, 이렇게. 한 번 꺾이죠, 그죠? 그럼 3차 함수는 이렇게 한 번, 두 번 꺾여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쌤이 원하는 건 나중에 그래프 개념을 배우겠지만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의 그래프를 유사하다는 거야. 근데 세 개의 값을 넣었을 때 그 값이 같다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 값이 몇인지 몰라요.
얘가 어떤 수인지 모르죠, 그쵸? 이 넣었더니 다 0이 됐더라 이런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수 모르면 얘를 쓰면 K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쵸? 그럼 이런 느낌인 거야. 어떤 수 3개를 넣었더니 Y는 K가 나왔습니다. 동일한 거. 이런 느낌이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거나 X에다 1을 넣거나 4를 넣었을 때 그때 함수값이 모두 같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네. 돼요? 자, 그럼 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야. 자, 여기서 이 다음 단계부터는 좀 준비해 줘야 돼. 오케이? 생각하자, 얘들아. 어떤 느낌이냐면, 그러면 4,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K라는 값이 나오지? 그러면 쌤은 3차식이니까 fx가 K다라고 두고 방정식을 세웠어. 돼요? 그럼 이 방정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x값은 4, 1, 마이너스 1이라고 쓸 수 있어. 맞지?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단계 잘 봐. 그러면 fx 마이너스 k 이꼴 0이다라는 이 식과 똑같은 식이지, 그치? 이 방정식의 해도 얘랑 같은 거지. 네. 그치? 근데 내가 근과학의 수관계를 알다 보니까 우리가 이 3차 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인수분해를 통해서 해를 구하잖아요. 근데 그 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 더군다나 최고차항도 알고 있지, 그치?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뭐를?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그 식은 x-4, x-1,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야. 괜찮아요? 따라오죠 여기까지, 그치? fx가 최고차항 1일 거니까.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는 인정하는 거야. 돼요? 이 두 식은 같다. 맞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fx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fx는 x-4, x-1, x 플러스 2 더하기 k라는 식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겠구나를 끌어오는 거예요. 괜찮죠? 그럼 이제 k만 구하면 해결되는 거잖아. 얘를 쓰는 거죠, 그죠? 그치? 그래서 f2를 넣어주시면 2 넣어주면 마이너스 2, 2 넣어주면 1, 2 넣어주면 4. 괜찮지? 그 값이 몇이다? 마이너스 3이다.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8 플러스 8 K는 5가 나오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이 완성이 되겠지, 그치? F0 값을 물어보는 문제니까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 0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0 넣어주시면 2 더하기 5가 되겠지, 그죠? 그치? 8 더하기 5를 써서 13수로 답을 가져가면 될 거예요. 너무 좋은 문제죠? 이걸 풀려보고 싶어서 낸 문제예요, 사실. 그치? 각 단원마다 너희들이 꼭 알았으면 하는 문제가 있다면 여기서는 사실 이 문제가 제일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이것만 풀 줄 안다고 풀 수 있는 문제는 안돼. 나올 것 같다고. 중학교 때처럼 야, 이 기출은 시험에 나와 하는 분들은 진짜 그거 보면 풀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그런 개념은 아니에요. 니들이 풀 수 있는 문제는 한 7, 80%될 거야. 근데 문제는 그걸 지도해줄 시간 내에 푸는 건 힘들어요. 기계적으로 딱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연습이 되고 연산 실수가 없이 변형식을 잘 쓸 수 있어야 되고 그래야 시간 내에 딱 풀지 하나 들리면 쫙 밀려요. 그래서 준비를 되게 많이 해도 막상 시험 보면 못 보는 시간도 있잖아요. 머리가 나쁘지도 않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그 다음에 대한 연습을 그만큼 안 하는 거예요. 왜냐면 풀 수 있거든. 서울에서 왔을 때 뭐 주는 대로 다 풀어. 시간 제한이 없잖아. 풀고 뭐 풀어. 근데 그걸 1시간 동안 풀기가 힘들어지니까 벅차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등학교는 내신 대비가 따로 없어요. 학기 시작하면 바로 내신 대비 하는 거야. 선행기 오가 그러면
그 4, 5단원 있는 단원에 있는 모든 문제를 진짜 달달달 외우는 건 아니지만 보자마자 너무 열심히 풀어서 내가 그 관련된 숫자를 가지고 연산하는 게 마치 그냥 이거 몇인데 나올 수 있을 만큼 그렇잖아요. 초등학교 때도 구구단 외우면 한참 외울 때는 딱 보자마자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세 자릿수 연산하는 거 할 때도 처음에는 어려운데 올리고 내리는 거 하다 보면 익숙해지잖아요. 그렇지? 그런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문제도 뭐 보다 나중에 이걸 쓰지는 않지. 보자마자 이거 쓰겠지 이렇게. 그죠? 오른쪽에 나와 있는 노란색 힌트 부분을 바로 캐치해낼 수 있도록 연습하는 거야. 그때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다 풀고 나서 딱 안 되는 문제 왔을 때 어떻게 고민할까? 놓친 게 뭐지? 이렇게 판단을 푸는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건 이건 꼭 나와. 근데 이거만 달달달 쓴다 해서 숫자 바꿔봐라. 살짝 말만 바꿔봐라. 그러면 다른 문제처럼 보이게 되는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걸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거 하다가 1학년 거 하니까 상대적으로 재밌기도 하지만 그건 그만큼 선행을 해야 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익숙해져 있어야 그때 됐을 때 바라보는 관점이 좀 편해지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다 해놓으라고 하는 거고요. 290번으로 갈게요. 90번 맞죠? 네. 오케이. 너무 많네요. 색실수 ABC에 대해서 A, B, C를 이렇게 무슨 호치키스 모양에다가 우리가 가우스 같은 기호죠. 그렇죠? 써주면 얘는 연상해서 쓴대요. 앞에 있는 수를 제곱하고요. 그 다음 뒤에 있는 수와 세 번째 있는 수를 빼서 곱한다. 이렇게 나온대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주어져 있는 식을 보면 A, B, C 얘를 쓰겠죠? 위에 있는 식 자체를. 그 다음에 B, C, A 그 다음에 C, A, B 나오겠죠? 그치? 그럼 얘를 분원 쓰는 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A제곱 B, C 더하기 B제곱 C, A 그다음 C제곱 A, B 이게 나오겠죠? 그죠? 그죠? 얘를 인수분해했더니 보기 처음 됐다 이거죠, 그죠? 그럼 여러분들 써야 될 건 인수분해를 어떻게 할까 이런 느낌인 건데 사실 이렇게 문자가 3개로 되어 있는 2차식을 보면 내림투순 정리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한 문자의 식으로 정리해서 쳐다본다. 이게 기본 관점이에요. 이해되죠? 한 세 개의 공통인수가 보이면 묻겠지만 그게 안 보이는 형태면 한 문자에 관한 식으로 정리한다가 포인트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 당연히 A, B, C 중에 하나 나올 텐데 A로 문제를 푼다면 A제곱항은 여기서만 나와요. 그죠? 그 다음 A양은 얘 전개해주고 여기 전개 나왔지, 그치? 나머지는 상성치 바뀌었지, 그죠? 그리고 내가 원하는 A제곱항은 B-C로 괜찮죠? A양은 마이너스 B제곱 A와 C제곱 A로 나오겠죠, 그치? 이해되죠? 그 다음 나머지 상수항은 B제곱 C와 마이너스 BC제곱이 있겠지, 그치? 그죠? 그럼 상수항은 BC라는 공통인수를 묶었는데 그럼 B-C가 보이겠죠, 그죠? 그럼 여기도 B-C가 있을 거니까 얘도 B-C가 있다는 걸 인증해야 돼요. 근데 마이너스를 묶어주면 합차공식이 보이겠지, 그치? 그래서 거슬리니까 B-C 곱하기 A제곱에 마이너스 묶어주면 B제곱 마이너스 C 그러면 B-C와 B 플러스 C로 되어 있는 A양 나올 거고요. 여기는 BC로 묶어줬더니 B-C가 나옵니다. 괜찮죠? 그러면 첫 번째 세 개의 항에 공통인수가 나온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그 식으로 묶는 연습까지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A제곱 마이너스 B 플러스 C A항 그 다음 BC가 나오겠지, 그치? 그치? 한 세 개니까 또 이렇게 우리 A로 보면 연습을 많이 하니까 보이는 거야, 그치? A로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로 되어 있는 거니까 마비 C 그죠? 그럼 인수분해가 하나, 둘, 셋 이렇게 나왔지, 그치? B 마이너스 C 그 다음 A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C 근데 보기에 만약에 얘가 없다면 두 개의 식을 마이너스로 묶어서 부호를 바꿔볼 수도 있어요.
되죠, 그렇죠? 얘도 마이너스를 빼고 마이너스 빼면 그 식이고 있고 플러스가 되죠, 그렇지? 그래서 간혹 가다가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너희들한테 약간 혼란을 주기도 합니다. 이해되죠? 네. 사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인지하시죠, 그렇죠? 그런 귀계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네? 어? 그럼 나 다음 달은 너희들 그러면은 다음 달에 열심히 풀어와야 돼? 귀신 같으시려고 해. 자, 292번. 문제 읽어볼게요. 세모서리 길이가 x 플러스 3인 직육면체 모양의 한 모서리의 길이가 1인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2개나 있는 블럭이 있대요. 구멍이 나 있는 건 안쪽으로 파인 거죠? 맞아요? 세정수 ABC에 대해서 이 나무 블럭의 부피를 x 플러스 a 곱하기 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라고 하겠답니다. 그죠? 이때 ABC를 구하는 거니까 일단 부피를 구하는 게 문제겠죠, 그죠? 가로 x 플러스 3, 세로 x, 높이 x. 이게 원래 있던 기둥의 부피인데 1로 되어 있는 정육면체 모양의 구멍이 2개나 있을 거니까 1 곱한 1을 2번 더해서 2를 빼주겠죠, 이렇게. 이해 맞나요? 그죠? 그럼 이 두 식이 서로 같다는 개념이 적용된 거 맞지, 그치? 네. 그러면 얘를 인수분해하면 위의 식이 된다는 것까지 확인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얘를 인수분해하자 이렇게 해석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x 4제곱 3x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쵸? 이런 거 우리가 보기차식이라 하지, 그치? 제곱했을 때 그지 2차식이 나와있기 때문에 답이 3이면 뭐 마이너스 3도 답이 되는 이런 형태, 그치? 그럼 이런 문제를 풀 때 우리가 어떻게 쓰냐면 x 제곱이라는 수를 k로 치환시켜서 2차식으로 유도해서 문제를 풀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k 제곱 플러스 3k 마이너스 2가 되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우리가 쓸 거는 k제곱이랑 마이너스 2를 만족시켜주는 식을 찾으면 되는데 이렇게 풀면 풀 필요가 없구나. 인수분해 안 되죠? 마이너스니까 완전제곱식 만드는 것도 힘들 거고, 그치?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우리가 다 하는 식인데 한 문자에 관한 고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조리집법 썼잖아요, 그렇죠? 결론적으로 얘가 이렇게 1차식과 2차식이 곱으로 된다 했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할게요. 얘를 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마이너스 2인데 x에다가 어떤 수를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찾아보는 거지, 그렇지? 맞지? 그럼 얘는 그러네요. 3차식이네요. 왜 몇 번 9차식이었지 이거? 좀 말이 안 되는 거였네요. 그죠? 2.1 3 0 마이너스 2로 풀겠죠? 찾아볼게. 우리가 원하는 숫자를 넣었을 때 0을 만들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 때 썼던 게 최고창의 개수 분모분의 상수항의 약수, 그러니까 최고창의 약수분의 상수항의 약수를 넣어서 우리가 문제 풀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뿔마 1과 뿔마 2 정도, 맞지? 그럼 쌤은 마이너스를 쓸게요. 그죠? 너무 플러스가 많으니까, 그지? 괜찮나요? 1 내려주면 마이너스 1, 더해주면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2, 0이 나오네요. 괜찮나요? 내가 얘를 이렇게 분해할 수 있지, 그치? x 플러스 1로, 그죠? x 플러스 1로 인수분했더니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2로 분해됩니다. 괜찮죠? 그럼 이제 a 구했고요, b 구했고요, c 구했죠, 그렇죠? 해결할 수 있겠죠? 좋아요. 그 다음은 295번으로 가면 되겠네요. 해결될까요? a라는 수는 68 곱하기 66 더하기 4분의 68의 세제곱 플러스 2의 세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가지고 a를 구해서 a 플러스 2분의 a 마이너스 2의 값을 구해달라.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 있는 식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그냥 계산이 되지만 결론적으로 이 식이 약분이 되게끔 나온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위에 있는 식을 보면 3차식이고 밑에 있는 식을 보면 1차식 형태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지금 느낌에서는 그지? 그러니까 위에가 차수가 더 높을 거니까 밑에 있는 식과 동일한 인수가 위에 나오겠거니 하면서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68의 세제곱일 거니까 68 자체를 우리는 어떤 수 x로 놓을게요. 2를 우리가 뭐 y로 놓죠. 괜찮나요? 그러면 우리는 x 세제곱 플러스 y의 세제곱 형태를 보기 때문에 분모를 봤을 때 이 녀석의 인수가 있겠다 생각하고 접근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죠? 68은 x고요. 66은 x에서 2만큼 작은 수가 되겠지. 그치? 4는 y 제곱을 써도 되겠죠. 그렇죠? 그죠? 그럼 우리가 쓰게 되면 얘는 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제곱이 되겠죠. 그렇죠? 됐죠? 근데 위에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y x 제곱 마이너스 뭐예요? 이게 헷갈리겠다. 2xy가 나오나요? 아니죠. xy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플러스 y제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y가 2니까 맞아요? y가 2인 걸 아니까 마이너스 2x로 돌리죠. 그렇죠? 이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렇게 2라는 숫자는 사실 y로 바꾸면 헷갈릴 때가 많잖아요. 그렇지? 작은 수는 그대로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보는 게 좋겠네요. 그죠? 괜히 이런 거 썼다가 헷갈릴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가장 큰 수만 미지수로 잡아놓고 가장 근처에 있는 수까지 정도는 변환시켜서 문제를 풀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을 거니까 얘는 그냥 2로 놓을 수 있고 그렇죠? 그 개념으로 잡아주시면 훨씬 편하겠네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약분이 되어버릴 거니까 x 플러스 y 값이 뭐야? 68 더하기 70 자체가 내가 원하는 a가 된다는 거 푸시면 끝나겠죠. 괜찮을까요? 해결해 보세요. 그 다음에는 96번인가요? 이제 시작이네요. 자, 96번은 두 다항식 px, qx에 대해서 px와 qx를 더한 식을 px하고 qx를 더한 식이에요. 그치? 더한 식을 x-3으로 나누었을 때 몫이 있을 거고 나머지가 8이다. 그 다음에 px하고 qx를 곱했대요. 그치? 그때는 x-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6이다. 이렇게 나왔지, 그치?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px의 세제곱과 qx의 세제곱의 합을 x-3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를 뭐 해달래? 구해달라 이거지. 그렇죠? 괜찮죠? 우리가 쓰는 거는 여기 썼을 때는 P3 더하기 Q3은 8이다. P3 곱하기 Q3의 값은 6이다. 이 두 인트 준 거지, 그렇지? 그럼 여기서 이 나머지는 이 좌변식에 x식 뭐 넣은 거야? 3을 넣은 거니까 얘는 P3의 세제곱 더하기 Q3의 세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겠지, 그렇지? 맞죠? 이 두 개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지금 누구죠? 6번. 이 두 개를 알면 얘를 구할 수 있죠? 얘를 세제곱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중에서 각각 되는 거 해봐요.
그 다음은 7번. 세 문제 나왔네. 네 문제 나왔네. 다음은 뭐예요? 어? 네 번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복소수 해야죠. 복소수 설명해 줄 테니까 듣고 그 다음 풀어봐요. 알았죠? 297입니다. 다음 px를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6이라는 3차식으로 아니구나 px를 x 제곱 마이너스로 나왔대요. x 제곱 마이너스로 나왔대요. 네? 그때 나머지를 rx를 한답니다. 이거 너 질문하거냐 이거? 네. 이걸 왜 묻냐? 남편하고 지금 짜증나게 하는 것처럼 야! 네. 이거지. 얘는 x 마이너스라고 x 플러스 1이지? 그러면 이제 이 식에다가 1을 넣거나 마이너스를 넣었을 때 근본적인 qx 값이 몰라도 해결된다는 거 알고 있지, 그치? rx는 몇 차식? 1차식 1차식일 수 있죠, 그죠? 네. 2차식 넣는 거니까. 그래서 1을 넣어주게 되면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올 거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미안해, 1이구나. 미안해요. 이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나오지, 그치? 네. 그거 둘 다 알고 있죠? 1 넣어주면 1 빼기 3 더하기 4 빼기 6 나오죠? 몇이야? 14 그치? 똑같이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1 3 4 8 14 이거 두 개 가지고 a, b 구할 수 있죠? 네. 해결할 수 있겠지? 그럴 수 있죠? 네. 너 그럼 300번도 그냥 안 풀어보지 그런 거지? 300번 저지. 오케이 298 야 이거 너만 아니냐? 서술형을 다 질문하는 거는 298번 x 8제곱을 x 플러스 2로 나눴을 때 몫이 있고 나머지가 있겠지? 나머지는 x 대신 마이너스 넣은 거니까 마이너스 2의 8제곱이 될 거예요. 괜찮아요? 네. 몇이에요? 마이너스 8제곱? 마이너스 8 250 256 괜찮아요? 1번 답 구했고요. 2번 답은 1번 답을 이용해서 99의 8제곱 그 x에 99 넣으라는 거지, 그치? 99의 8제곱을 하면 99 더하기 2니까 101로 보이겠죠? 그래서 101로 나눴을 때 q 99가 나오겠죠? 이때 나머지가 256이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치? 그죠? 근데 나머지가 숫자로 봤을 때는 101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겠지, 그치? 그럼 얘는 들라는 거죠. 256을 여기까지 구한 것도 엄청나게 잘 구한 거, 그치? 일단 101로 나눠준다고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이돼요? 그럼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101로 나눠주면 두 번 묶이죠? 괜찮아요? 그럼 얘는 사실상 101 곱하기 2 더하기 54가 될 거니까 10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01로 묶어주면 아까 구했던 Q 99값 어떻게 있겠지, 그치? 여기다가 두 개를 더 묶어주고 뒤에 54가 나오는 형태를 취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나머지가 해결되겠죠. 괜찮죠?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쌤님, 이 Q99가 자연수가 아니면 얘를 101로 나왔다 할 수 있나요? 얘가 만약에 뭐 분모가 엄청 큰 수가 나왔어. 그럼 얘를 99의 8제곱을 Q99가 자연수가 아닌 이상에는 100일의 배수다라고 함부로 던질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조립제법 쓰면 알겠지만 x의 8제곱은 봐봐. 처음에 8자리가 1이고요. 다 0이에요. 맞죠? 그치? 그 수를 우리가 뭐로 나누냐? 뭐야? 마이너스 나누는 거지. 그치? 그치? 그러면 처음에 1 넣고 곱해서 올리고 더해서 내리고 또 뭐야? 곱해서 올리겠지. 그치? 내리고 곱해서 올리겠지.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개수가 항상 정수로 나오죠. 그럼 그 x 최고창 7제곱부터 6제곱, 5제곱의 형태로 취해서 나올 거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내가 최고창의 개수가 7제곱인데 개수가 플러스일 거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99를 넣어주게 되면 제일 큰 수가 나오죠, 그죠? 그럼 제일 큰 수에서 두 번째 큰 수를 빼도 양수일 거고, 그렇지? 그리고 그 수가 다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파악할 수 있겠지, 그렇지? 그래서 이 QX식에다가 자연수를 넣었을 때 값이 항상 자연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걸 인지하면 되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쌤 말이 많이 궁금하시다면 괜찮죠? 네. 그러면 이제 99번을 하면 되겠네요. 재밌죠? 네. 재미없죠?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네. 근데 내가 혼자 재미없지. 그지? 같이 해야 되는데. 조용하길래. 보고 있었어요. 99번. 일단은 px에 대하여 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5라는 3차식이 있는데 x 플러스 1에다가 아까 하던 그 px가 여기 껴있네요. 그리고 ax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px를 x 플러스 1로 나왔을 때 주어진 식을 그때 몫으로 표현도 상관없겠지, 그렇지? 그죠? 지금 이 문제 잘 보면 이렇게 써놓고 나서 여기에 x에 관한 항등식이라고 했기 때문에 쌤이 그런 관점을 본 거예요. 이 3차식을 1차에 놨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구나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식은 사실상 온전하게 나와 있는 식이니까 얘를 조리집어해서 px하고 나머지를 구하는 게 크게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죠. 뭐안 해주셔도 돼요. 네, 넘어갈게요. 고마워요. 그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아, 너 할 수 있잖아. 너 시간 버는 거야? 진짜 몰라? 맞았잖아. 저 건방진. 나를 아주 그냥 한 번 더 체크. 한 번 더 체크해. 뭘 체크해? 내가 널 체크해볼까 보다 그냥. 한번 더 할게요. 자연수 N에 대하여. 아, 진짜 해? 아니. 아니잖아. 그러지 마. 자연수 N에 대하여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나와 있는데 이게 가로 세로 길이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다 보니까 사실상 그 식 자체가 지저분해 볼 수밖에 없죠. n세제곱 플러스 4n제곱 플러스 5n 플러스 2 그리고 세로 길이는 4n 플러스 4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한 변의 길이가 n 플러스 1인 정사각형으로 얘를 뭐 했다는 거야? 나눴다는 거지. 여기 n 플러스 1로 되어 있는 이렇게 이걸로 얘를 채웠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필요한 정사각형의 개수가 몇 개냐 물어봤을 거니까 사실 이런 문제에서 가장 짜증나는 건 뭐냐면 딱 나눠 떠지 않을 때예요. 그런 빈 공간이 좀 남아있겠지, 그렇지? 여백을 나눌 거니까. 그런 아주 좀 짜증나는 경우가 있겠지. 그때는 n의 범위 잡혀야 돼요. n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봐야 우리가 원하는 범주를 더 높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나오면 너무 지저분한 문제고 나눌 거니까 근본적으로 이 식을 이렇게 보라는 거죠. 이 식을 n 플러스 1로 이렇게 나눴을 때 이 몫에 해당되는 개수만큼 가로를 채운다는 거죠, 그렇죠? 맞죠?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n 플러스 1만큼 묶었을 때 그때의 개수만큼 세로축을 쌓겠다는 거지, 그렇지? 그럼 내가 원하는 필요 개수는 a 개수와 b 개수를 곱한 a, b 개수가 답이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인수분해 할 수 있냐고 물어보는 거죠? 맞죠? 얘는 조리집 없어서 풀 수 있을 거고 얘는 4인 거 알고 있면 그죠? 더 할 필요 없겠지? 풀어보시고 답까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아요.